결혼하지 말라. 결혼하면 고생이다. 내 칠순인데 14박 15일 해외여행 가거든. 500만 원 마련해서 내 계좌에 넣어놔. 엄마, 내가 그 벌은 돈 엄마가 좀 모아놓잖아. 그거 전세금 하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있어? 없죠. 네. 자식의 경제적인 부분을 착취를 하고 자식이 얼마나 힘든지 자식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엄마인 거죠. 근데 정말 묻고 싶어요. 가정을 유지하는 게 절대 선이 맞냐는 거죠. 저희 새바지 강의 때 손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손절이 가족,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더 글로리의 문동은 엄마 같은 경우요. 네. 그 진단도 내려집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보여지는데요. 성격 장애가 있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 환자분이신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개 막장, 막 개차반 뭐 이런 엄마인 거죠.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부모라 할지라도 끊어내야지만 내 삶이 온전하게 지켜지게 되죠. 근데 더 글로리의 문동은 엄마처럼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자식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엄마들은 현실에서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부모랑 손절하신 분들 얘기 듣지 않나요? 공식적으로 안 보고 산다. 부모의 빚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뭐 이렇게 표명하는 연예인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욕 안 하잖아요. 진작에 끊어냈어야지. 요 10여 년 동안 고생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예인들은 돈 단위가 크니까 눈에 보이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연예인들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착취하고 사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제 외래에서 본 환자분은 엄마한테 받은 세뇌가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면 고생이다. 나이 40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돈은 다 엄마가 내가 관리하마 가져갔는데 어느 순간에 독립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엄마, 내가 그 벌은 돈 엄마가 좀 모아놓잖아. 그거 전세금 하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있어? 없죠. 네. 왜 밖에 나가 사느냐. 뭐 이러면서 엄마의 뭐 가스라이팅이기도 하고 세뇌이기도 하고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식이 내가 이용해야 될 수단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자체를 온전한 인간, 자식이 목적이 존재하고 오롯하게 서야 된다라는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자식이 때가 되면 독립을 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절대 독립을 안 시키죠. 뭐 내 자식인데 여지껏 키워줬으니 이렇게 당당하게 자식의 경제적인 부분을 착취를 하고 자식이 얼마나 힘든지 자식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엄마인 거죠. 이런 착취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명확한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죠. 아,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뭐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딱 정신과 의사들이 이혼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폭행 당한 경우죠. 예. 나의 신체적인 최소한의 경계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국가 차원에서도 인정을 해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이런 힘든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1366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뭐 등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알고 싶게 하지 않다. 그러면은 주소지 제한 열람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초번호를 뜰 때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주소지가 안 나오게 설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가정폭력이나 성추행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걸었단 말이에요. 재판에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도 법으로도 부모와 의절할 만한 경우는 의절하라는 거죠. 문동은 엄마는 주소를 직접 찾아내서 네. 기습 방문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네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케이스들은 신체적이나 성적 폭력으로 인해 갖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든가 혹은 내가 국가지정 상담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담한 기록이 있고 그것이 증명이 됐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근데 문동은 엄마일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만약에 했더라면은 가능했겠지만 현재로서는 문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거 성적 학대나 폭력은 빈도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 학대가 학대인 줄 모르고 이러한 분들은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사실은 좀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서 의절할 부모고 의절하지 않을 부모냐라는 거는 딱 선을 갈라서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명확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신체적 성적 학대를 한 부모 첫 번째, 두 번째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힘든 부모, 세 번째 자식을 수단으로 여기고 과하게 착취하는 부모. 요 정도는 손절을 해야 될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는 다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유지하는 게 절대 선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묻고 싶어요. 가정을 유지하는 게 절대 선이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관계는 독이 되는 관계이고 그 관계 안에 있는 개인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이 가정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굉장히 힘든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뭐 부모를 안 보고 살겠다 그러면은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이 그러면 쓰나 이러면서 한국 사회는 개개인의 삶보다는 이런 가정이라는 단위 속에서 꼭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는 뭐 찬성하진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행복해야지만 그 다음 단위인 가정이 행복하고요. 또 그 다음 단위인 이 사회가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뭐 가정이 남들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게 과연 그 개인한테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들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일종의 감정폭력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부모한테 상처를 받은 자식이다. 용서와 화해를 하고 싶다. 그 시기, 그 방법,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부모랑 관계 유지할지는 그거는 피해자인 자식이 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의 능력도 있죠. 부모가 힘든 부모지만 딱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당찬 자식도 있는 반면에요. 좀 순하고 여린 자식들은 부모의 요구에 수능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의 뭐 힘듦의 정도도 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자식이 어떠한 캐릭터,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조금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저는 좀 제안은 하고 싶어요. 부분적 화해라는 개념이요. 과거에 분노나 원한은 있자는 거죠. 하지만 가해자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알고 저질렀건 모르고 저질렀건 내가 상처받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곱씹는 반추는 그만하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에서 나아갈 방향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부모랑 잘 지내고 용서와 화해를 꼭 하다. 이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엄마가 이해가 되고 나한테 위로와 힐링을 주는 말 같은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들으면 좀 되게 별로인 말이에요.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60살 된 CEO가 회사를 잘못 경영해서 회사가 망했단 말이에요. 30살이 된 신입사원들 모아놓고 사장인 내가 좀 사장이 처음이어서 경영을 잘 못해서 그래. 뭐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부모를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트로시카 인형을 얘기할 때 있어요. 그거 아시죠? 인형 안에 인형, 인형 안에 인형. 그래서 할아버지, 뭐 외할아버지 그 윗선대에서 자식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로서 뭐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식한테 상처를 줬다. 뭐 이러는 거죠. 그 마트로시카 인형은요. 내 대에서 끊어야죠. 내 자식한테 상처를 줬는데 왜 그 삶을 반복을 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이 컨셉 자식들에게 또 하나의 감정 강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처음이지만
본인도 어린 시절에 자식으로서 사는 삶이 있었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나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줬다. 그러면 이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외래에서 나 비혼이에요. 나 애 안 낳을 거예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그 본인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애를 안 낳겠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자식을 낳아서 훌륭한 부모가 될 생각이 없다. 내가 부모를 닮을까 두렵다.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내가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행한 삶을 내 대해서 끝내고 싶다. 뭐 이러면서 애를 안 낳겠다라고 하는 젊은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 보고 배운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제 갸우뚱하실 거예요. 애가 꽃병을 깼단 말이에요. 자, 평범한 엄마라면은 꽃병보다 애가 먼저 눈에 보이죠. 저쪽으로 가서 있을래? 엄마가 꽃병을 좀 치워야 되니까 베이면 안 되니까 꽃병을 치운 다음에 애한테 물어보죠. 거기를 왜 갔던 거야? 꽃병을 왜 건드렸어? 애가 얘기하죠. 꽃이 너무 예뻐서 엄마 주려고. 그 다음 반응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엄마 우리 누구야가 이런 예쁜 마음으로 갔구나. 꽃은 못 받았지만 엄마는 우리 누구야 마음만으로 충분해. 뭐 이러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뭐 꽃병을 깼다, 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부모한테 막 욕부터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이 반응이 안 나와요. 자식이 꽃병을 깨면 자연스럽게 내가 보고 배운 그대로 왜 너는 꽃병을 깨갖고 뭐 힘들게 하느냐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을 꾹꾹 눌러 참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셀프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다독이는 거죠. 그래, 부모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러면서 왜 꽃병을 간 거야? 다치진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바람직한 반응이요. 그분들한테는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내 행동, 내 사고를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자연스럽게 애를 낳고 애를 낳아서 행복하게 기르겠다. 이런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이거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자식한테 상처를 안 주겠다. 혹은 자식을 안 낳아서 이대로 내 대해서 행복하지 않은 그 삶을 끝내겠다. 이 양쪽의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이게 묘하게도 자식을 낳으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정돈이 되는 분들이 많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렸을 때 항상 이모들이 그랬대요. 너희 엄마가 여자로서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냐. 너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너희 엄마를 이해하게 될 거야. 근데 이분이 자식을 낳으니까 엄마가 진정코 이해가 안 되더래요. 자식이 너무 귀하고 이쁘더래요. 막 근데 엄마는 왜 화만 나면 막 뺨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이랬거든요. 자기는 자식한테 뺨을 때린다든가 욕설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대요. 그 순간에 엄마하고의 복잡한 관계가 정리정돈이 되더래요. 아, 우리 엄마가 어떤 인간이었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게 정돈이 되면서 현재 딸을 키우면서 열심히 잘 사시는 거예요. 딸한테 나는 받지 못했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자기가 치료가 되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딸이지만 정말 제가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부러움이 아니고 좋은 부러움으로 나는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해냈다는 거죠. 이러면서 제2의 인생 시즌2를 살면서 힐링이 되세요. 그리고 또 스스로한테 증명을 해낸 거죠. 나는 우리 부모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나는 성숙한 인간이고 책임감을 갖고 자식을 이렇게 훌륭히 키워낸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서는 성숙한 인간으로 사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결혼을 안 했거나 자식을 안 낳는다고 해서 안 행복한 건 아니에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인간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하더라도 행복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결혼하지 했다 안 했다, 자식을 낳았다 안 낳았다가 아니고 내가 자라난 꽃밭, 원 가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거리를 두고 나의 꽃밭을 얼마나 열심히 가꿀 수 있는 사람이냐, 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나쁜 부모라는 거를 머리로 아는데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한번 잘 의미를 곱씹으면은 나의 심리적 영장이 혼자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의절할 수 있는 자식들은 심리적으로 좀 건강해요. 근데 의절을 못하고 힘든 관계의 굴레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조금 약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나마 뭐 문동은 엄마 같은, 그리고 막 나한테 돈 달라는 엄마들, 그리고 뭐 나한테 신체적 폭력을 행한 부모를 끊어낼 수 있는 분들은요, 심리적으로는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손절도 에너지가 들고 힘들잖아요. 손절을 하는 사람도 힘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손절 단계까지 가지 말고 그때그때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과한 요구에 노를 할 수 있을 때 쌓이는 게 없는 거죠. 그 쌓이는 게 뭐냐면 억울함이요. 그러니까는 컵에 물이 있는데 가득 찰 때까지 그냥 계속 그거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게 한 스푼 하나 뚝 들어가게 되면은 자르르 넘치면서 이게 손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컵에 물이 쌓이면 바로바로 비우면서 뭐 이렇게 살면은 부모와 손절까지 극단적으로 안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편찮으시단 말이에요. 자식 입장으로 돌봐드려야죠. 뭐 병원비도 낼 수 있고요. 간병도 해드릴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케어를 해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그런 케어를 받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 칠순인데 14박 15일 해외여행 가거든 500만 원 마련해서 내 계좌에 넣어놔. 뭐 이런 요구에는 단호하게 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물이 안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서 손절까지 안 가고 우아하게 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랑 손절하는 게 이게 뭐 바람직하고 뭐 권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아니 엄마한테 할 말하고 살 수 있고 노할 수 있고 거리 조절할 수 있으면 굳이 손절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손절의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손절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내가 독립하면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는 법. 그럼요. 그러면 뭐 부르자 소리도 안 듣고 스스로도 부모랑 손절은 나쁜 자식이라는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정도는 권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신체 폭력, 뭐 부모가 자식이 번 돈을 다 착취하거나 뭐 혹은 뭐 정말 이렇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이런 사람은 뭐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여러 정서적인 게 섞여 있는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일 경우에는 뭐 거리 조절하면서 좀 재정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힘든 부모 밑에 컸어요. 근데 그분이 유능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감정 어떠세요?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통합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때는 학대했다가 어떨 때는 방임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좀 잘해줬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자기 혐오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도 올라오고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했나요? 지금 감정 상태 어떠시냐? 어떻게 지내시냐?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 못 하실 정도로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럽고요. 또 뿐만 아니고 가족 내에서 구박받으며 학대당하는 나와 유능하게 변호사 일을 하는 나하고 이 정체성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에는 좋은 정체성을 좀 늘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로서 유능한 나, 와이프와 사이 좋은 나, 자상한 아빠, 친구들 사이에서 의리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나, 이런 한 바람직한 정체성을 늘리고요. 부모한테 학대받은 나, 보잘것없는 나, 상처받은 나, 이 정체성을 좀 줄이셔야 된다는 거죠. 부모와 정서적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때 이게 좀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나를 위해 살아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부모의 포커싱이 아닌 나한테 포커싱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어떻게 효도할 수 있나, 뭐 부모 어떻게 화해할 수 있나,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푸시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좋은 것을 취해서 좋은 정체성을
내 안으로 갖고 와서 내 꽃밭을 열심히 가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족에서의 꽃밭은 내가 선택한 꽃밭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읽은 내 꽃밭, 내 직업, 내 지인들, 내 가정은 내가 읽은 꽃밭이었잖아요. 여기에 좀 더 중심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꽃밭을 예쁘고 아름답게 가꾸자는 거죠.